이번 시간은 요즘에 동기 발전기 뭐 전기자기약 하느라 전력공학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아서 현수 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 종류에는 무슨 뭐 장간 애자도 있을 거고 뭐 핀 애자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애자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왜 굳이 현수 애자를 알아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간 애자, 뭐 핀 애자, 뭐 지지 애자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애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바로 이 현수 애자입니다. 그래서 애자를 공부를 하실 때 좀 현수 애자에 대해서 깊게 좀 알아두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수 애자를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뭐 지지 애자, 뭐 장간 애자, 뭐 핀 애자, 뭐 여러 종류들이 있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수 애자를 조금 자세히 알아본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현수 애자라고 하는 것은 자, 서스펜션 인슐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일본 자, NGK라는 아주 유명한 애자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NGK 회사에서 이런 현수 애자를 한번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것은 바로 자, 현수 애자 자, 단면도입니다. 자, 이러한 현수 애자를 자, 총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애자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애자의 분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장간 애자도 있고, 뭐 지지 애자도 있고, 자, 핀 애자도 있죠. 그리고 현수 애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자, 자기로 구성된 것이 있고, 자, 유리, 그리고 뭐 폴리머 이런 식으로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자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세 번째, 현수 애자는 과연 어디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그렇다면 과연 자, 한국에서 자, 우리나라에서 자, 이러한 한국에서의 현황을 조금 자세히 알아두고 있어야 우리가 현수 애자를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좀 체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현수 애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현수 애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는 자, 내전압 테스트가 있고 자, 섬락 전압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펑크 전압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테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현수 애자의 도면과 그리고 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정도로만 현수 애자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은 나 어디 가서 현수 애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애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애자란 무엇인가? 자, 애자는 전선의 지지 역할도 있지만 애자의 가장 큰 역할은 자, 전선과 철탑을 절연물로 이격시켜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고 자, 전선로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이 전선로는 자, 철탑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선을 철탑에 그대로 달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철탑에도 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어떠한 절연물을 이용해서 자, 철탑과 전선 사이를 띄워서 연결을 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철탑이 있고 다시 이 사이에는 이렇게 절연체로 전선을 띄워 놓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절연체와 이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선과 이 전선은 연결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점퍼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애자가 구성되어 있고 옆에 점퍼선이 이런 식으로 달린 걸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전선의 지지 역할도 있지만 자, 애자의 가장 큰 역할은 자, 전선과 철탑을 절연물로 자, 이격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이름처럼 자, 절연체 역할이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선의 지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애자의 특징으로는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게 있을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걸 우리가 따져보면 자, 일단 자, 절연 성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전선을 지지하려면 자, 기계적 강도가 매우 좋아야 합니다. 자, 중요도로 따지면 둘 다 이 친구는 뭐 별 5개 정도 할 거고 이 친구는 한 별 4개 반?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자, 1번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자, 애자를 나중에 정기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자, 아까 이러한 현수 애자 보셨죠? 그렇죠? 자, 이 친구를 전기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우리 콘덴서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자, 애자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자, 두 번째로 애자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는 자, 형태에 따라서 핀애자, 현수애자, 지지애자, 장간애자, 자,
쟁반 모양이자 자 마디의자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애자들은 자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서 자, 자기 유리, 석영, 합성 수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형태와 재질을 결정했으면 우리 사용하는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장소가 한 가지가 있고 자 특수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네모라고 하는 것은 자 포그라고 해서 우리 안개가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연무라고 하는 것은 자 스모그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가장 많이 쓰는 애자는 바로 이 현수 애자입니다. 그리고 현수 애자의 재질은 자기 재질이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성 수지로 만든 자 현수 애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현수 애자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수 애자는 우리 송전할 때 쓰이게 되고 자 배전선로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시면 자 이게 바로 현수 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바로 현수 애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이게 바로 점퍼선입니다. 점퍼선이다. 그래서 현수 애자는 자 일반적인 현수 애자가 있고 자 연면 거리를 늘려서 자 연면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거 있죠. 요게 바로 연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은 지역은 이 연면 거리를 늘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 거리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안개가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연면 거리를 늘려서 자 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수 애자는 자 송전 그리고 배전에 둘 다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현수 애자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송전선용의 자 재질에 따라서 우리 일단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기 재질은 약 99.5%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현수 애자가 약 98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5%가 자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 0.4%가 유리 재질로 되어 있고 자 폴리머라고 해서 우리 합성수지라고 합니다. 합성수지. 자 합성수지는 조금 반감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과연 자 이런 폴리머가 절연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폴리머가 조금 차세대 재질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0.1%밖에 없긴 하지만 좀 도입을 차츰차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수 애자 크기를 언급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자, 현수 애자 크기라고 해서 자, 254, 146이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죠. 그래서 자, 앞에 이것만 따서 자, 254 사이즈를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전압선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자, 현수 애자의 표준은 자, 250이라고 우리가 정해줬고 실제로는 자, 254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성선을 지지하는 것은 자, 표준이 180이고 자, 실제로는 19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크기는 어디를 담당하냐면 자, 229과 자, 154kV에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 크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어떤 사이즈를 쓰는지 제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 고려 애자라고 하는 곳이 자, 우리나라 송전선, 자, 배전선을 담당하는 자, 애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kV의 경우에는 거의 독점해서 자, 공급을 하고 있고 자,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애자 회사죠. 그래서 NGK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자, 수입을 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고려 애자에서 자,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애자 생산 업체로 자, 한국에는 고려 애자가 있고 자, 일본에는 자, NG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 얘네를 표준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지도는 우리나라 전력 개통도입니다. 전력 개통도다. 그래서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154kV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345kV입니다. 그리고 765kV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여기가 765kV입니다. 여기가 얼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254, 146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지 책에서 이 내용을 아마 가장 많이 다룰 겁니다. 이 사이즈를. 얘네가 154kV에 사용되는 자, 현수 애자입니다. 자, 그래서 154에 자, 254, 146 사이즈가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배전선로에 보면 자, 229 있죠. 자, 여기에도 자, 254, 146 현수 애자가 사용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345kV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2도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1975년도에 처음 345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 자, 254, 146을 사용을 했고 현재는 자, 345kV가 4도체죠. 그래서 자, 사이즈가 조금 업이 돼가지고 현재는 345에서는 이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자, 우리나라의 254, 146 사이즈가 자,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 765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밖에 없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왜 254, 146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가? 자,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간단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 현수회자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분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를 자, 견딜 수 있는가가 자, 핵심 화두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안시 규정에 따르면 자, 229 약 7,000kg을 견뎌야 하고 자, 154kV 같은 경우에 11,500kg를 견디든지 혹은 16,500kg를 견뎌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29 같은 경우에 자, 고려애자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자, 7,000kg과 자, 8,200kg이라는 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애자를 자, 개발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사이즈는 자, 254, 146 사이즈를 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 같은 경우에 자, 현재 2도체죠. 154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려애자에서 자, 한국전력 측으로 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자, 애자는 바로 이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고 자, 154 같은 경우에 자, 이 두 친구가 자,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현재 자, 254, 146이 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345kV 같은 경우에 자, IEC 규정에 따릅니다. 자, 76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45 같은 경우에 자, 21,000kg을 자, 견뎌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애자에서 자, 280, 170이라고 하는 자, 사이즈를 개발을 해서 자, 21,000kg까지 자, 견딜 수 있는 애자를 개발을 한 상태죠. 그리고 자, 765 같은 경우에 자, 규정에는 자, 30,000kg까지 견뎌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려애자에서 자, 30,000kg까지 자, 견딜 수 있는 애자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자, 40,000kg까지도 견딜 수 있는 애자를 현재 고려애자에서 자, 한국전력연구소와 함께 개발을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현재 아까 전력 개통도를 보셨겠지만 자, 254, 자, 146이 자,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154에 쓰이는 자, 현수애자는 자, 한 개당 16,500kg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자, 일본 NGK사에서는 자, 53,000kg을 견딜 수 있는 자, 애자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 현수애자 자, A 재질에 따라 알아봤고 자, B 크기에 따라 알아봤고 자, 세 번째 우리 뭐였죠? 자, 강도에 따라서 자,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 DB6165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나면 자, 현수 애자가 전기적으로 제대로 된 상태인지 자,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자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전압이라고 합니다. 내전압이다. 그래서 섬락이 일어나지 않고 자, 애자가 파괴가 되지 않는 자, 전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테이지의 주파수를 자, 60Hz로 나눴고 자, 하나는 자, 임펄스 파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Hz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 파워 시스템 주파수죠. 자, 파워 시스템 자,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끝날 때 우리 시간을 자, 60분의 1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 상태에서 자,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를 시험하는 것이 있고 자, 주수하는 상태에서 자,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 시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0Hz로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 값을 뭘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시료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펄스 파형이라고 해서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이러한 파형을 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 파형을 가해서 자, 시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 파형은 자, 피크치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피크치가 되죠. 피크치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수를 하는 경우에 자, 상형주파 내전압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우리 물을 자, 이렇게 뿌려가면서 자,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한 내전압 크기를 자, 전압 크기를 더 높여주게 되면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섬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전기를 가해줄 때 공기와 자 전선로 사이를 자 이런 식으로 절연을 파괴해서 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볼테이지를 자 서서히 높여주게 되면 자 sam락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자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0%죠. 일어날 확률 자체가 자 0%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전압을 뭐라고 하죠? 자 내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sam락도 일어나지 않고 자 애자가 파괴되지도 않는 자 최대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때 전압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우리 sam락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 서서히 증가하게 되죠. 자,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자 어느 순간이 되면 전압을 걸어주는 즉시 모두가 다 sam락이 일어나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Hz로 건조 상태에서 자, sam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점을 자, 건조 sam락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가면서 자,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수 sam락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내전압 테스트에서 이 상태에서 전압을 조금씩 높여줬더니 어느 순간 자 플래시오버 자 sam락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물을 뿌려주는 경우에 자 sam락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임펄스 파형 같은 경우에 약 30회 임펄스 파형을 가해서 자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 횟수 같은 횟수를 걸어줬을 때 자 여기에서 걸어줄 때 30회라고 하면 자 약 10%다. 그러면 30회를 임펄스 파형을 가해줬을 때 3회 정도 자 sam락이 발생하는 거고 이 정도의 전압 크기로 자 임펄스 파형을 가해주게 되면 자 30회라고 했을 때 자 15회 정도 자 sam락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50%를 나타내는 요 전압을 바로 우리 50% 플래시오버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크치로 나타내주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건조 sam락 전압 테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sam락이 발생하는 걸 보셨죠? 자 60Hz 같은 경우에 자 sam락이 발생하지 않는 자 최대 전압 시료값을 우리 상용 주파 내전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압 볼테이지 크기를 높여줬더니 어느 순간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때의 전압을 바로 상용 주파 sam락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든 자 드라이한 상황이 있고 자 웻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임펄스 파형 같은 경우에 자 임펄스 파형 크기를 서서히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am락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최대의 전압을 우리 임펄스 내전압이라 하고 전압 크기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자 횟수에 따른 sam락 확률이 자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50%에 달하는 자 sam락 전압 크기를 자 50% 플래시 오버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우리 자 펑크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펑크 전압이 무엇이냐? 자 우리 차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죠. 자,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펑크 났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압 이상값을 넘어가게 되면 애자가 실제로 파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파괴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험을 할 때는 자 임펄스 파형이 아니라 자 60Hz로 걸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펑크 전압이라고 하면 자 펑크 전압 이상이 되면 애자가 자 물리적으로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 애자 동향과 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DB616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보이시죠? 요 사이즈가 바로 자 254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를 가지고 우리 146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전압 우리 아까 살펴봤죠? 자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 자 파워 프리퀀시 즉 60Hz로 걸어주었을 때 자 드라이한 경우에 자 70kV의 시료값을 최대로 자 sam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자 만든다라는 것이죠. sam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sam락이 일어나지 않는 자 최대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는 자 40kV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건조 상용 주파 내전압은 자 70kV가 되고 자 이 값은 시료값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웻한 경우에 자 주수 상용 주파 내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얼마죠? 자 40kV가 되고 시료값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자, 임펄스 파형 같은 경우에 자, 충격파를 자, 가해주게 되는데 이때 내 전압을 우리 110kV로 잡아주고 자, 피크 값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섬락이 발생하는 자, 최소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드라이한 경우에 자, 78kV가 되면 우리 섬락이 서서히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표준으로는 자, 건조 섬락 전압을 80kV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주수 경우에 우리 45kV라고 자, 실험값으로 나타내져 있죠. 하지만 자, 표준값으로는 자, 50kV가 되고 실효값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실제 스펙이나 자, 표준값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이 전압을 바로 펑크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0Hz로 110kV 자, 실효값으로 걸어주게 되면 자, 애자가 아까는 삼락이 일어나면 이 애자와 공기 사이에 이렇게 절연이 파괴돼 가지고 자, 플래시 오버 자, 삼락이 일어나죠. 그런데 110kV 실효값을 가해주게 되면 공기가 아니라 이 애자를 통해서 자, 절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자가 파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러한 펑크 볼테이지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안개가 많은 지역에는 연면 거리를 늘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애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연면 길이가 이렇게 되지만 자, 포그 지역의 같은 경우에 자, 이 모델이 바로 이 친구인데 자, F자가 붙었죠. 이 F는 바로 자, 포그 안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현수 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아마 다음 애자 강의에서는 우리 현수 애자 개수 산정과 자, 그리고 자, 애자 같은 경우에 자, 정기적인 모델링을 자, 콘덴서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애자의 자, 연능률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